피부과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드뭅니다. 한 번 생기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검버섯. 하지만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집에서도 안전하게 검버섯을 엿게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72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도 건버섯 없이 맑은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단 3분이면 집에 있는 레몬, 꿀, 바나나 껍질만으로도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받는 치료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세 노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TV만 보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실에 앉아 직접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50년 전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매일 저녁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마사지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습관을 보고 웃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저희 가족 3명 모두 지금껏 검버섯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과 손등에는 나이에 따라 생긴 갈색 반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10명 중 9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검버섯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병원에서 그건 나이 들어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듣고 오셨더라고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93세까지 검버섯 없이 사신 저희 어머니가 그 반증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분명히 얻어가실 것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한때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내내 햇볕 아래에서 공부하고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보냈던 시간이 30년이 지나 제 얼굴 위에 갈색 얼룩으로 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얼굴이며 손등, 손톱 주변까지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점 하나였는데 몇 년 사이에 동전만큼 커지고 색도 더 진해졌습니다. 마치 커피 얼룩이 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신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곧 은퇴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피부인데 정작 제 피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레이저 치료를 3번이나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회당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속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마음. 특히 손등과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이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어떤 환자분은 반점 때문에 실제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하시며 울먹이셨고 또 어떤 분은 손을 드러낼 때마다 자신의 나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환자의 입장에서 그런 감정을 똑같이 겪어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검버섯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3세였던 저희 어머니의 옛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 얼굴에는 갈색 반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닦았어.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녹두팩을 했단다. 이 습관은 시골에서 배운 것이고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생활 속에 숨겨진 지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백만 원을 들여 배운 의학 지식보다 시골에서 전해 내려온 어머니의 지혜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제게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차례나 시술을 받았음에도 다시 생기던 제 검버섯이 녹두팩과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꾸준히 한 결과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아닌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했고 이를 환자분들께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 의사들은 왜 민간요법을 환자에게 추천하느냐며 비웃기도 했지만 저는 직접 변화된 결과를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0대 환자분은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70대 환자분은 손등이 밝아져 오랜만에 반지를 다시 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82세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얼굴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부터가 영상의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참여해보세요.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100세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검버섯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고가의 시술만이 해결책이라고 여기셨나요? 지금부터 진짜 해결책과 1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의 실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버섯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멜라닌 색소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돕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하고 구연산은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옥수님은 일주일에 2번 이 팩을 사용했는데 30년 동안 고생했던 검버섯이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고 화장하지 않고 외출할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팩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즙, 꿀 한 큰술, 밀가루 소량을 섞어 얼굴에 펴바르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 역할을 하며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높여 밀착력을 강화합니다. 주의할 점은 레몬팩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햇빛에 노출되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녁에 사용하거나 사용 후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 레몬즙을 물에 10대 1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레몬이 피부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 하나가 피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녹두팩입니다. 녹두에 포함된 사포닌은 색소를 분해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어 피부 자극을 줄이고 침착된 색소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녹두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새로운 피부세포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저희 85세 어머니는 20대부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고 지금도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65년간 녹두팩을 사용해 오셨고 주변 분들로부터 항상 비결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녹두팩 만드는 방법은 녹두가루 3스푼의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20분 후에 씻어내면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은 천연 알파 하이드록시산으로 각질 제거를 도와 녹두의 흡수율을 높이고 꿀은 보습과 항균 작용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녹두가루는 가능하면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갱이가 클수록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믹서기로 곱게 갈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 분말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녹두가루 양을 줄이고 꿀을 조금 더 넣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오래된 녹두 한 봉지가 있으신가요? 그 녹두가 여러분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 복합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살리실산은 천연 베타 하이드록시산으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멜라닌을 완화시키고,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78세 방영호님은 TV를 보면서 매일 바나나 껍질로 마사지를 했더니 검버섯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따로 피부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효과를 보고 나서 매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흰 부분을 사용해 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분에서 5분간 마사지합니다. 이후 15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한 껍질은 한 번만 사용하고 반드시 새 껍질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종류 중에서는 일반 바나나보다는 작고 단단한 필리핀산 또는 세니어 바나나가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의심되신다면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제 그 껍질이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시금치 섭취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록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며 콜라겐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제 환자 김명자님은 매일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셨는데 3개월 만에 손등에 검버섯이 옅어졌고 이제는 자신 있게 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금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생으로 먹거나 30초 이내로 데친 후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샐러드로 드실 경우에는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함께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비타민 A, C2와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약 100g 정도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90% 이상 파괴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100개는 하루 권장량의 3.37%에 해당하는 비타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와파린과 같은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평소 시금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를 한 접시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는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반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아내는 75세인데 20년 동안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마셔오며 검버섯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검버섯도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기존 반점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당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껍질째 생으로 하루 1개 정도 먹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주스에 오렌지나 레몬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 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더해집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고 끓인 탕이나 찌개보다는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는데 이를 카로티노시스라고 하며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놀랄 수 있으니 하루 2개 이상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주스로 마시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당근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건강한 방패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6번째는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강화해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제 환자 이정숙님은 하루에 5알씩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결과 병원 시술 없이도 얼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얼굴빛도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 식사 전 공복에 호두를 그냥 씹어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는 오래 씹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천천히 꼭꼭 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에 호두와 꿀을 더하면 유산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피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므로 하루 3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해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호두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아침 식사에 호두 한 줌을 더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7번째는 올리브 오일 보습입니다. 충분한 보습은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 검버섯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스퀄렌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 올레인산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제 90세 어머니는 욕실에 항상 올리브 오일을 두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얼굴에 바르시는 습관을 수십 년간 지켜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안 후 피부가 당긴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수분이 날아갔다는 신호야 라고 하시며 즉시 보습을 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안 직후 피부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는 좀 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손바닥으로 두드리듯 가볍게 눌러 바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3분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손실을 막아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피부가 완전히 마른 뒤 오일을 바르면 흡수가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또한 양을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엔 이 3방울로 시작해 피부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세안 후 보습제를 얼마나 빨리 바르고 계신가요? 혹시 소중한 3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8번째는 바세린 꿀팩입니다. 바세린과 꿀을 함께 사용하면 보습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피부를 진정시켜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며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산화 성분과 효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 환자 장미숙님은 이 방법을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20년 된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처음엔 끈적임이 불편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피부가 한결 부드럽고 촉촉해진 걸 느끼고는 계속 실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 방법은 꿀 한 큰술에 바세린 한 작은술을 잘 섞어 저녁에 검버섯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그대로 취침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비율은 꿀 2에 바세린 1이지만 끈적임이 심하다면 1:1 비율로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두껍게 도포하고 베개에 묻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알로에베라 젤이나 글리세린으로 대체해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 보호제나 피부 연고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검버섯 관리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검버섯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입니다. 자외선 중 UVA는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색소 침착을 유도하고 UVB는 피부 표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두 가지 모두 검버섯 형성에 관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 매일 아침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얼굴과 손 등에 차단제를 바르셨고 그 결과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안 후 보습제, 비타민C 세럼, 자외선 차단제 순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있는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이미 검버섯이 있는 경우에는 자극이 적은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적인 사용 방법은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지만 어렵다면 오전과 오후 한 번씩은 꼭 발라주세요. 특히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구름과 유리창을 통과해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 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 목, 귀 등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실내에 있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손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피부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말초신경이 자극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과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뇌 자극을 통해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어 피부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강영호님은 86세이시지만 매일 5분씩 손 운동을 실천하시며 기억력과 피부 모두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손등의 검버섯도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였죠.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끼리 맞대기, 손바닥 비비기, 손가락 깍지 끼고 돌리기 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 중지 등 각 손가락을 차례로 맞대고 10초간 눌러주기,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30초간 비비기,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손목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루 9분 투자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1, 2분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 후 보습제를 꼭 바르는 것입니다. 혈류가 활발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특히 손등은 피부가 얇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TV를 보며 리모컨만 잡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TV 광고 시간마다 손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검버섯 개선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몬 꿀팩으로 비타민C와 구연산을 활용해 멜라닌 색소를 완화하세요. 둘째, 녹두팩으로 사포닌 성분이 색소 제거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통해 살리실산과 비타민이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넷째, 시금치 섭취로 엽록소와 비타민의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줄입니다. 다섯째, 당근 섭취로 베타카로틴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섯째, 호두 섭취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개선합니다. 일곱째, 올리브 오일 보습은 피부 재생을 도우며 멜라닌을 억제합니다. 여덟째, 바세린과 꿀을 활용한 팩으로 보습을 오래 유지하고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아홉째, 자외선 차단은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 검버섯 예방과 개선에 필수입니다. 열째, 손운동은 뇌와 혈류를 자극해 피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이제는 고가의 레이저 시술이나 화장품보다 하루 3분의 손끝 습관이 피부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함이었습니다.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것처럼 하루 만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방법 중 단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단 하나의 방법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단 2가지 습관만으로도 피부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꼭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저 역시 72세지만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를 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보다 더 무서운 각질을 없애는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